네, 2월 4일 목요일 영민한 DJ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매니저님 지금 시장이 3거래일 연속 잘 가다가 흐름이 좀 끊겼습니다. 네. 이제는 조 단위가 굉장히 익숙한 상황인데요. 개인이랑 기관의 매매 공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전체적인 시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아무래도 주 초반에 기술적인 반등이 조금 이제 들어오고 나서 조금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인데 아무래도 이제 상단 저항이 조금 강하다라는 느낌은 있어요. 기술적인 이제 포인트를 보면 지난주에 이제 코스피 지수가 거의 한 8% 가까이 조정을 좀 받았거든요. 근데 이번 주 들어서서 바닥 대비해서 한 4% 가까이 기술적인 이제 반등이 좀 들어왔었다가 상단을 이제 조금만 더 높였으면 되는데 21선 이제 추세 저항에서 다시 한번 뒤로 좀 물러나는 이런 모습들이 좀 진행이 좀 되고 있는데 우리 국내 증시에 대한 흐름에 대해서 이제 해외 투자은행들이 여러 가지 이제 리포트들을 좀 내놓고 있는데 모건 스탠리가 어저께 조금 짜증스러운 리포트를 하나 만들어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신흥국 시장이 1월 달에 특히나 우리 대한민국의 코스피 지수가 연초에 정말 좀 강했었잖아요. 워낙 좀 강하게 오버슈팅이 좀 들어오다 보니까 1월 달에 올해 연초에 이제 고점이 좀 만들어진 것 같다. 이런 리포트를 좀 내놓으면서 조금 우울한 전망을 좀 내놓고요. 한편으로 또 블랙록은 미국 시장이 앞으로 이제 6개월 이상 더 강세장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그 근거로 올해 이제 경기 회복 속도가 좀 빨라질 거고 백신이 이제 공급되고 기업들의 실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미국 증시는 6개월 이상 상승 랠리가 좀 지속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미국 증시가 계속 좀 상승을 해준다면 상대적으로 이제 미국 시장하고 우리나라하고 이제 동조화되는 경향이 상당히 좀 높다 보니까 우리 시장도 이제 좀 더 갈 수 있다. 이런 논리죠. 결국은 지금 모건 스탠리와 이제 블랙록의 의견이 상당히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이제 엇갈리는 흐름이 나오는 것처럼 주식시장도 이제 불확실성이 조금 확대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이제 상단 저항이 조금 무겁다라는 느낌을 이제 좀 지울 수가 없거든요. 외국인이나 기관들 특히나 연기금의 이제 리밸런싱이 여전히 좀 지속되면서 올해 들어서 단 한 번도 지금 연기금이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를 안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외국인들까지도 아직까지 어제 뭐 막판에 조금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오는 듯 했지만 여전히 오늘 또 강력한 좀 매도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개선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조금 이런 변동성 구간 종목별 장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이렇게 진단을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 레벨에 대한 부담감은 조금 있지만 그래도 상승 추세는 살아있다라는 의견이신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태까지 좀 개별 종목에 대한 강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좀 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영민 DJ가 짚어주신 종목들 본격적으로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어제 언급해 주신 평화공정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17% 급등을 하면서 현재 어제 하루 만에 9%대 수익률 달성하고 계신데요. 맞아요. PBR 저평가 의견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자동차 부품주들이 아무래도 워낙 좀 많이 빠졌었어요. 실제로 이제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평화전공도 일봉을 보면 올라온 것 같지만 제가 월봉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3년, 14년에 26,000원대까지 갔던 종목인데요. 최근에 뭐 5,000원대까지 주가가 빠졌거든요. 워낙 조정을 이제 많이 받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단기 반등이 이제 좀 나타나고 있고요. 자동차 부품주들에 대한 이제 재평가 움직임이 결국은 현대기아차, 이 GMP와 또 연관되어 있는 전기차, 수소차 수혜주들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에 들어가는 자동차 부품주들 이런 종목들이 이제 재평가를 좀 받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평화전공이 뭐 최근에는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 시가총액이 겨우 2천억 정도밖에 안 되는 기업이고 실제로 이제 올해 영업이익이 상당히 좀 빠르게 증가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좀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어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어제 장 막판에 제법 좀 강하게 슈팅이 좀 들어왔었어요. 그리고 오늘 초반에도 장중에 거의 한 5% 가까이 상승이 좀 들어오다가 지금 지수가 좀 같이 빠지면서 좀 대밀렸거든요. 제가 어저께 12,400원 정도 구간에 말씀드렸으니까 지금 뭐 조금 올라와 있는 자리이긴 하지만 12,500원에서 12,700원 요 구간이라면 충분히 눌림목을 이용해서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다. 사실 이제 한원 시스템이라든지 SL 그리고 현대모비스 이런 자동차 부품주들이 정말 좀 많이 올랐어요. 실제로 이제 애플카 수혜가 주가에 이제 충분히 반영됐다 할 정도로 좀 많이 올라온 부분이 없지 않아 좀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많이 오른 종목들보다는 지금 이제 바닥권에서 턴어라운드가 좀 진행되고 있는 그리고
그리고 이제 실적이 좀 가시화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 선별적으로 좀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럼 평화전공은 추가 매수가 가능한 구간으로 보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동차 부품주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자라는 의견도 추가적으로 남겨주셨으니까요. 흐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종목 리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츠를 가져왔는데요. 오늘 진짜 굉장히 강합니다. 그쵸.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이 나오면서 뭐 시멘트주도 잘 가고요. 또 네. 건자재 관련주도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맞습니다. 뭐 하츠도 매수 의견 후 62% 수익률 기록 중에 있으십니다. 네. 앞으로의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사실 이제 오늘 이런 스타일의 종목이 그냥 날 잡은 거예요. 네. 시장이 만약에 좋았다면 오늘 주택과 관련된 종목들이 저는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지 않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거의 뭐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제약바이오, 2차전지 대부분의 업종이 지금 약세 흐름을 타다 보니까 그나마 뭔가 좀 모멘텀이 있는 업종을 이제 찾다 보니까 오늘 정부에서 이제 주택 공급, 주택 정책이 이제 발표가 좀 되면서 특히나 이제 대형 건설주들, 뭐 DL이라는 종목 최근에 이제 분할 재상장된 DL이라는 종목을 제외하고는 현대건설, 뭐 대우건설, GS건설 이 대형 건설주들은 오늘 주가가 오히려 밀리고 있거든요. 반면에 하츠라든지 이런 중소형 이제 건자재와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이제 시멘트 종목들, 페인트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정책 수혜주로 좀 주목을 좀 받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 하츠라는 종목이 한 달 한 반 정도 지금 지났는데요. 무려 62% 가까이 지금 수익이 진행되고 있고 하츠하고 조금 비교할 수 있는 종목이 이제 NX라는 종목이거든요. 역시나 NX도 물론 오늘은 이제 NX는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면서 좀 밀리고 있지만 최근에 이제 바닥 대비해서 거의 뭐 한 2.5배, 거의 3배 가까이 주가가 상승을 할 정도로 탄탄하게 이제 턴어라운드가 좀 진행되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건자재와 관련된 종목들, 뭐 대형주 중에서는 IS 동서, 그다음에 KCC,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하츠라든지 NX와 같은 이런 종목들은 아무래도 이제 주택 공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실적이 이제 좀 강하게 좀 턴어라운드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지금 정도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선별적으로 좀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 하츠는 이제 오늘은 워낙 좀 오버슈팅이 좀 들어왔으니까 오늘은 뭐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시고요. NX 같은 종목들이 한 2,200원대까지 만약에 조정이 좀 들어온다면 다시 한번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추세가 조금 강하게 이어지고 있는 종목은 IS 동서 같은 종목이 공략을 한번 해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니까 그 주택 공급 건설과 관련된 정책 수혜주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츠는 이 주방 가구 쪽, 후드 쪽을 그렇죠. 만드는 회사잖아요. 맞습니다. 이 건자재 쪽에 관심을 계속해서 가져보자라는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종목으로 리뷰해볼 종목은 네. 원희 QNC라는 종목인데요. 오늘 좀 3% 가까운 낙폭 기록하고 네.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어떤 전략 가져가야 될까요? 사실 이제 제가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하나씩 계속 AS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오늘 AS 해드린 종목은 이제 원희 QNC인데 지난주에 제가 28,800원 정도에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한 3, 4% 정도 지금 손실이 좀 나고 있어요.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왜 이렇게 안 움직일까? 오늘도 사실은 코스피 지수가 빠지기 시작한 게 삼성전자가 이제 주가가 좀 밀리면서부터였거든요. 실제로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8만 원 초반까지 흘러내렸었다가 8만 6천 원대까지 이제 가격 반등이 좀 있었죠. 오늘 다시 8만 3천 원대까지 이제 주저앉고 있기 때문에 사실 삼성전자는 저는 8만 원 초반에서는 분할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보여져요. 다만 제가 이번 주 초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이 삼성전자가 9만 원대 저항이 제법 좀 강하고 실제로 지수가 더 고점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찾지 못한다면 사실상 이제 삼성전자도 조금 행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다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이제 접근하는 게 좋고 삼성전자가 조금 행보를 하는 동안에는 반도체 종목들도 역시나 비슷하게 좀 동조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은 다소 좀 반도체 종목들이 좀 지루한 구간이지만 제가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 시간에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게 반도체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조정 시 매수. 그러니까 추세 하단까지 빠지는 걸 기다렸다가 저점 부근에서 이제 분할 매수하고 상승할 때 이제 수익을 챙기는 그런 전략으로 이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중소형 이제 반도체 장비 소재 기업들은 전부 제가 말씀드린 그런 관점으로 좀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흘러내리고 있는 시장에서 내가 현금을 가지고 있다면 가장 1순위로 매수해야 될 업종이 뭔가라는 걸 따져봤을 때는 반도체 업종이 저는 1순위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일 QNC 여전히 저평가 상태라고 네. 평가를 내려주시면서 반도체 쪽 최근에 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있지만 조정 시 매수 의견 관점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네, 이렇게 매니저님의 종목 리뷰까지 잘 들어봤고요. 이어서 또 오늘도 문자 사연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 들어와 있는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이 4602번님께서 보내주신 SFA 반도체입니다. 최근에 차량용 반도체 쪽에서 그렇죠.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면서 반도체 쪽에 굉장히 많은 집중이 되고 있는데 네. 매수가가 7,740원에 비중을 20% 들고 계신다고 하세요.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조금 물리셨는데요. 네. 사실 이제 이런 종목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좀 물리더라도 좀 들고 있을 종목이 있고 물렸으면 이제 빨리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종목이 있거든요. 그 기준을 여러분들이 설정하실 때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종목인가 아닌가 이걸 가장 첫 번째 기준으로 삼아놓고 손절을 할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버틸 것인가를 고민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SFA 반도체라든지 해성 DS라든지 IA 이런 종목들이 그야말로 이제 차량용 반도체 수혜주로 부각이 좀 많이 됐었고 지금 차량용 반도체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거 뭐 GM도 지금 생산 설비를 이제 좀 차량용 반도체 수급 차질 때문에 중단한다는 이런 보도가 오늘 아침에 나왔잖아요. 여전히 계속 좀 이슈가 될 거예요. 조금 고점에서 이제 물리시긴 했지만 7,000원대 자리가 이제 지지가 좀 된다면 기술적으로는 눌림목을 한번 받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다시 이제 대반등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 목표 가격은 8,300원 정도를 기술적인 반등 목표치로 설정을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쪽 계속해서 긍정적인 의견 남겨주시고 계신데요. 네. SFA 반도체 역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자라는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네, 이어서 유튜브로도 굉장히 많은 종목들의 사연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김태경님께서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영민 DJ님, 이 LB세미콘을 매수가 15,300원에 비중 20% 들고 계신다고 합니다. 네. 이쪽도 반도체 쪽이잖아요. 그렇죠. 네,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예상하실까요? 아무래도 오늘 가장 좀 고민스러운 업종이 반도체일 거예요. 네. 뭐 여기저기서 좋다는 얘기는 많이 하는데 주가는 실제로 이제 원하는 것처럼 좀 세게 올라가질 못하다 맞아요. 보니까 좀 지루한 흐름인데 LB세미콘도 이제 시스템 반도체와 관련된 이제 수혜주라고 보시면 되겠죠. 최근에는 이제 전력 반도체 쪽 이슈도 이제 조금 부각이 좀 되는 종목인데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시스템 반도체 수혜주라고 하면 DB하이텍. 역시 DB하이텍도 74,000원대 이제 단기 고점이 한번 만들어지고 나서 주가가 약간 이제 옆으로 좀 들어놓고 행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테스나라든지 네페스 이런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 비슷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LB세미콘도 단기 고점 한 16,000원 정도 자리에서 고점이 만들어지고 나서 고점 대비해서 한 10% 정도 가격 조정이 좀 진행이 좀 된 자리예요. 마찬가지로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원익 QNC 소대 종목 리뷰해드렸지만 거의 대부분의 반도체 관련주들이 주가가 움직이는 모습이 대단히 다 유사하거든요. 거의 다 동조화되면서 바닥을 좀 다져가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오히려 LB세미콘은 갖고 있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14,000원대라면 저점 매수 기회 그리고 기술적인 반등이 들어왔을 때는 목표 가격은 한 18,000원 정도 상단 추세가 조금 높아질 수 있는 모멘텀은 올해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와 협력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제 주력으로 하고 있는 CIS라든지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전력 반도체 쪽 이쪽 이슈에 이제 부각이 좀 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반등은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니까 14,000원 이제 저점이 지지되는지를 확인을 좀 해보시고 18,000원까지 기술적인 반등을 한번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스템 반도체 쪽, 특히 비메모리 쪽도 굉장히 기대감이 큰 쪽입니다. 네. LB세미콘 같은 경우는 14,000원에서 저점 매수 기회가 있다라고 얘기를 네.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18,000원까지 제시를 해주셨으니까요. 흐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영민한 투자 문자 사연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투자를 하시면 고민 생기는 게 당연하니까요. 고민이 생기실 때는 샵 2034번으로 종목 고민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이렇게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오늘도 우리 영민 DJ님의 원샷 네. 원킬 종목 들어봐야 되겠죠? 어떤 종목들 오셨을까요? 오늘 사실 시장 분위기가 네. 이럴 때는 그냥 지수를 이제 좀 관망하는 게 좋은데 맞아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찾아왔거든요. 먼저 첫 번째 소개해드릴 종목은 21,250원의 사이맥스라는 종목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종목들이 좀 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사이맥스 역시도 이제 반도체 관련 수혜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한 24,000원 근처까지 상승이 좀 들어왔었다가 눌림목을 지금 잘 만들고 21선 부근에서 눌림목이 이제 조정이 완성되고 있는 기술적인 구간에 놓여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이맥스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반도체 이송 장비, 웨이퍼를 이제 공정에 집어넣기 위해서 웨이퍼를 옮기는 장비가 필요하거든요. 웨이퍼 무게도 상당하고 크기도 아주 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옮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웨이퍼를 이송하는 장비가 필요한데요. 그 장비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만드는 회사가 바로 이제 사이맥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실제로 이제 이 사이맥스는
메모리, 그다음에 비메모리, 차량용 모두 다 이제 연관이 좀 되어 있는 게 뭐 웨이퍼라든지 이런 기판 자체가 어떤 산업이든 다 폭넓게 좀 쓰이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최근에는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과 더불어서 사이맥스가 또 강하게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이맥스라는 회사의 이제 최대 고객이 CMS라고 하는 이제 드라이 에처, 소위 말해서 이제 식각 장비를 만드는 이제 국내 기업인데요. 삼성전자가 지분을 90% 이상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 회사예요. 이 회사를 이제 주요 고객사로 가지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제가 작년부터 이제 되게 강조를 많이 해드렸던 포인트가 실제로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삼성전자가 이제 전략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핵심 소재와 장비의 국산화거든요. 지금 국산화가 또 가장 절실한 분야가 바로 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사이맥스와 같은 이런 웨이퍼 이송 장비를 이제 만드는 이 장비를 국산화하는 게 상당히 좀 시급하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어찌 보면 이제 CMS에 지분 투자를 하면서 국산화를 이제 공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그에 따른 이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사이맥스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이제 이 드라이에처 시장을 사실상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라든지 그 램 리서치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거의 이제 장악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시장 내에서 침투를 하면서 국산화를 이제 추진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이 지금처럼 조금 흔들리고 있을 때 충분히 이제 선조정을 좀 받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저점 매수를 한번 나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삼성전자가 이제 투자를 언제쯤 얘기를 하느냐. 저는 그게 반도체, 전체 반도체 업종의 가장 강력한 또 분수령이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제가 예상하기로는 설 연휴가 이제 지나고 나면 일단 삼성전자가 국내 평택 3공장에 대한 이제 투자 계획 발표를 시작하면서 미국의 이제 오스틴 2공장 비메모리 반도체 이제 공장 투자에 대한 부분들 가시화가 되지 않을까. M&A와 관련된 이슈는 아마도 조금 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설비에 대한 투자 부분은 분명히 조만간에 저는 발표가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설 연휴가 지나고 나면 아마 삼성전자의 어떤 투자 모멘텀과 더불어서 장비 소재 기업들이 좀 강하게 반등을 좀 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미리 한 일주일 정도 반도체 종목을 좀 선점해 두신다라는 차원에서 사이맥스라는 종목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250원 현재가로 편입하고요. 목표 가격은 25,000원, 손절 가격은 18,500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반도체 쪽으로 계속 집중이 그렇죠. 되고 있는 것 네네. 같습니다. 그만큼 기대감이 크니까요. 좀 빠질 때 담아보자라는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원샷 원킬 종목 첫 번째 종목으로 사이맥스 담아주셨고요. 최근에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표가 25,000원, 손절가 18,5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오늘도 뭐 자동차 관련주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나마 좀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인데요. 21,000원에 한국앤컴퍼니라는 종목을 지금 바로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이제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사명이 좀 변경됐어요. 한국테크놀로지 그룹이라는 회사에서 한국앤컴퍼니로 이제 사명이 변경된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회사로 정말 많은 자회사들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지배 구조상 정점에 올라 있는 지주회사의 이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상장 회사들 중에 이제 한국 아스트라 BX, 한국 타이어앤테크놀로지 이런 기업들의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실제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이 한국앤컴퍼니라는 종목을 소개해드린 이유는 바로 이제 타이어 관련된 이제 수혜 때문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타이어라고 하면 한국 타이어, 금호 타이어, 뭐 넥슨 타이어 이런 이제 타이어 기업들을 아실 텐데 그 기업들은 아무래도 이제 조금 무거워요. 오늘 제가 이제 소개해드린 한국앤컴퍼니도 물론 뭐 시총이 거의 2조 가까이 되는 종목이긴 하지만 다른 종목들에 비하면 좀 더 가볍게 또 탄력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 그리고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 타이어의 지분은 이제 30% 정도를 이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타이어 관련된 수혜주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제 이 회사가 지배 구조의 이제 정점에 올라 있는 지주회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즘에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정말 많은 기업들이 신규 사업 발굴을 하기 위해서 지분 투자라든지 M&A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는 기업들 중에 바로 SK라는 기업이 전략적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는 지주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한국앤컴퍼니 역시도 이 전략적인 M&A를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기본적으로 전장, 이제 타이어 쪽과 관련된 수혜, 사실상 뭐 미래차가 전기차가 됐건 수소차가 됐건 뭐 자율주행차가 됐건 자동차에는 어쨌든 타이어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타이어의 안전성이라는 게 정말 좀 중요하게 부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래차 시장에서도 분명히 이제 타이어와 관련된 종목들은 수혜주가 좀 될 수 있다.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가격 전략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주가는 최근에 이제 다소 좀 강하게 올라온 부분은 없지 않아 좀 있어요. 어저께도 워낙 좀 세게 슈팅이 한번 들어오면서 22,600원까지 이제 윗꼬리가 좀 강하게 좀 달렸는데요. 오늘처럼 이렇게 지수가 1% 넘게 급락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양봉을 만들어 주면서 추세가 좀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하루 이틀 정도 쉬었다가 다시 한번 이제 전고점을 뚫어내는 흐름이 좀 진행이 된다면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좀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눌림목을 통해서 공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 가격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000원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목표 가격은 24,500원, 손절 가격은 18,500원으로 가격 전략 정리해드릴게요. 네, 한국엔컴퍼니 좀 살펴보니까 기관 쪽에서 물량을 꾸준하게 네, 담고 맞습니다. 있는 종목입니다. 네. 목표가를 24,500원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18,500원으로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계속해서 흐름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종목 소개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니저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